안녕하세요. 우리 공인중개사 과정은 3월부터 공부하는 게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나는 1월부터 했는데 1월, 2월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1순환이 지나갔죠. 먼저 1순환 한번 하고 3월부터 2순환 가야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3월에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내용을 좀 이해도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질문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암기도 해야 됩니다. 암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3월부터 이제 공부가 제대로 시작되는데, 3월 달에 처음 하는 분 있죠? 이번 달에 3월 달에 처음 시작한 분들은 언제 가면 내용이 이해되냐 그러면 5월 달 가면 이해됩니다. 5월 달 가면 이해가 될 것이고, 그 2달 동안 좀 힘들지만 참아야 돼요. 5월 달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언제 가면 이해되냐 그러면 내년 1월 가야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5월에 시작하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늦었어요. 늦은 거요. 그러니까 3월이 지금 마지막 기회가 되는데, 3월에 처음 시작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수업을 갖다가 이제 4시간 하게 되는데, 4시간 하게 되면 집에 가가지고 이 4시간을 갖다 열심히 4시간을 열심히 복습합니다. 이래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알지도 모르는 거 복습한다고 복습이 되겠습니까? 복습?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 첫날 강의하는 분이 이거 좀 해줬어야 되는데, 월요일날 수업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분이 토요일날 수업을 들으려면 어제 뭘 했어야 돼요? 어제 금요일날 수업, 토요일 수업 들을 거에 대해서 미리 이거 예습을 했어요. 예습을. 여러분들은 3월달에 처음 하는 분들은 예습을 해야지 복습하면 안 돼요. 복습이 아는 걸 복습하는 거지 모르는 거 복습하는 게 아니에요. 복습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모르는데. 그러면 미리 예습을 하고, 어젯밤에 미리 예습을 하고 오늘 수업 들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수업 처음 듣게 되면 처음 듣는 이 순간은 4시간 동안 앉아있어 봐야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공부법 바꿔야 돼요. 근데 일요일 가게 되면,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수업 끝나고 집에서 푹 쉬고 노는 거예요. 일요일 가게 되면 일요일 날 뭐 해야 돼요? 월요일 수업을 갖다 미리 예습합니다. 예습. 월요일 날은 화요일 수업을 미리 예습해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3월 달에 처음 시작하는 분. 나는 이번 달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어쩌겠다. 그래도 어쨌든 난 합격을 한다. 이런 분들은 공부 방법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고. 그리고 다음 주 가게 되면, 지금 이제 자료가 안 나오는데, 다음 주 가게 되면 제가 그 한 장짜리 자료를 드릴 겁니다. 한 장짜리 자료 드릴 테니까 이 자료 가지고 공법은 앞으로 이렇게 공부합니다. 방향 제시할 테니까 다음 주 기다려보세요. 자료 주면서 그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인데, 일단은 먼저 목차만 간단히 보고요. 그래서 처음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책 목차가 이게 지금 우리 책 목차입니다. 책 목차. 목차만 빨리 한번 펴보세요. 책 목차를 보게 되면, 자, 제1편이 페이지가 없으니까 몇 페이지 말은 못할게요. 1편이 뭡니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2편이 도시개발법이고, 3편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 넘기면 4편이 건축법이고, 5편이 주택법이고, 6편이 농지법 이렇게 돼 있는데, 농지법이 돼 있는데, 앞전째 앞전째 주택법 했죠? 주택법 설명했는데, 그 부분 설명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수정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열심히 설명했는데 확인해 봤더니 일부가 주택법에서 빠져가지고 다른 법으로 넘어갑니다. 그 부분만 좀 확인 좀 하고 갑시다. 미리 설명 안 해주면 그 부분 또 복습하면 시간 낭비가 되니까. 그 내용이 어디입니까? 719페이지입니다. 우리 책 719페이지 봐보세요. 719페이지 보게 되면 719페이지 2절 주택건설 자금에서 1번 국민주택기금 있죠. 국민주택기금 이 내용이 7월 1일부로 주택법에서 다른 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올해 시험 공고가 7월 20일인가 공고가 20일인가 시험 공고가 이때 나거든요. 시험 공고 나면 공고일 현재 시행하는 법에 답하시 이러고 나오니까, 그러면 7월 20일 공고하면 7월 1일부로 얘는 주택법에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시험 범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국민주택 기금 설치는 X.
그러면 720페이지 X 되겠죠. 721페이지도 X 되고 722페이지 X 되고 723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2번에 국민주택 채권이 있죠. 얘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얘도 X. 723, 724, 725, 726, 727 가면 3번 주택 상환사채 있죠. 주택 상환사채부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기금하고 국민주택 채권만 받는 거예요. 주택 상환사채는 공부해야죠. 국민주택 기금하고 국민주택 채권만 주택법에서 빼가지고 다른 법으로 넘어가니 어쨌거나 우리 시험 범위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공부하지 말아 이 얘기요. 몇 페이지부터요? 719페이지부터 727페이지 719페이지부터 727페이지 뭐 위까지? 주택 상환사채 위까지. 그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한 20분 정도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 설명을 하면 20분 걸리는데 시간이 좀 더 세이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수업 처음 듣는 분들은 오늘 과목이 분명 부동산 공법인데 방금 전에 읽어봤듯이 부동산 공법에는 6개의 법원이 있어도 부동산 공법이다 그런 법은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노트 보세요. 노트, 강의 노트. 강의 노트 학원에서 받은 강의 노트 보기 바랍니다. 강의 노트 좀 이렇게 없어 보게 이러고 다니지 말고 좀 링 좀 해가지고 링 좀 줘보세요. 이렇게 링 해서 보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계속 하지 말고. 노트 1페이지 보게 되면 노트 1페이지에 왜 노트를 만들어놨는가 설명이 나왔어요. 왜 노트 만들었습니까? 공법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분량이 많은데 앞에서 저는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 써야죠. 쓰고 그리고 해야죠. 여러분 따라 쓰고 따라 그려야죠. 그러면은 설명한 내용 쓰다 보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쓰지 말고 들으라고 미리 거기다 다 써놨으니까 들으세요 이 얘기고요. 거기 보다시피 그 박스 밑에 박스 보게 되면 1번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번 순서 좀 바뀌어가지고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민주관 정비법, 주택법, 농지법, 그리고 7번 뭐가 있습니까? 영어정이죠. 영어정이. 그 영어정의가 뭐냐 그러면 공부 처음 하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책을 읽으려니 전부 다 책 내용은 한글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켜놓고 항상 네이버 가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 물어보는데 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가 그 영어가 뭡니까 하면 3년 동안 제가 강의하면서 3년 동안 학생들한테 숙제 내면 숙제. 자, 오늘 수업 배운 만큼 집에 가서 읽으세요. 읽어가지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오세요. 그래서 뒤에 있는 그 영어가 학생들이 찾아온 거야. 나는 이걸 모르겠다. 제일 먼저 뭘 모르겠다? 공유수면이 뭔지 모르겠다. 찾아온 걸 갖다가 이 학생들이 찾아오면은 이거를 제가 무슨 수로 다 알겠습니까? 저로 사전 뒤지고 네이버한테 돈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해설해 놓은 거니까 그것도 찾기 쉬우라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그렇게 해놨으니까 책 읽다가 모르면 딴 데 보지 말고 거기 찾아보면 웬만한 건 있을 거예요. 웬만한 건. 근데 찾아봤는데 어이구 거기도 안 나왔네? 거기도 안 나왔네? 그런 분들은 다시 그런 거 찾아와요. 또 추가해가지고 내년에 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어를 활용하시고요. 노트 2페이지입니다. 노트 2페이지 가게 되면 부동산 공법입니다. 아까 봤듯이 부동산 공법이다 그런 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부동산 공법 그런 건 없어요. 부동산하고 공법하고 더해가지고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이 뭡니까? 토지하고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공법은 뭡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규제를 가는 게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규제를 가는 법이 부동산 공법인데 왜 규제를 합니까? 그러면 부동산, 특히 토지, 국토. 토지라는 제한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달성하자 목적은 모든 국민이 더불어서 다 함께 살자. 이 공공본의 증진이라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법, 그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입니다. 왜 규제합니까? 그러면 공공복리 증진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래서 모든 법의 최고 이념은 공공복리 증진이니까 강의하면서 6개 법 목적 앞에서 설명 안 해주면 무조건 뭡니까? 공공복리 증진이다. 그 생각해 주고요.
두 번째 2번 계획법적 성격이다. 나중에 설명합니다. 3번 법체계 이제 설명 안 합니다. 법체계 시험에 안 나오니까 설명 안 합니다. 설명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 3월에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은 1월, 2월 강의 들으면 거기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미리 뭐 하라고요? 예습하면서 그 정도는 알아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알아와야 되고. 자, 3페이지 보면 4번 행정조직의 장책에 나오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다? 각 부장관이다. 그거는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말 뜻이 뭐라 쓴다?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장관은 나오니까 그거를 잃으면 벌써 한 문제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줄게요. 얘가 자 291페이지입니다. 책 291페이지. 책 291페이지 보면은 저 밑에 2번, 양가리 2번,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찾았나요? 네. 자, 그 밑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1, 2, 3 짝 있는데 2번 봐,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자, 문제가 이로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옵니까? X입니까? 거기 있는 거 읽어줘도 모릅니까? 다시 좀 천천히 읽을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요 X요? O 그래야죠. O. 이게 이제 시험장 가면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낯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뭐로 바뀐다고요? 각 부장관으로. 갑자기 기재부 장관 이러고 바뀌어놓으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뭘 뜻한다? 각 부장관을 뜻한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한 문제를 맞춘다, 이게. 그래서 노트 3페이지 가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 부장관이다. 그거 모르면 벌써 한 문제 틀렸어 이런 얘기요. 그거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5번 지방행정조직의 계층구조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나라 행정조직은 중앙행정하고 지방행정인데 자 중앙 그리고 지방 그러는데 지방행정조직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첫 번째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기초자치단체. 광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역에는 특별시, 광역시. 근데 이런 설명도 3월까지만 하는 거예요. 5월달은 안 해요. 특별시, 광역시, 또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또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도. 이거를 줄여서 뭐라 쓴다고요? 시도. 줄을 쓸 때는 시도. 그래서 시도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도를 줄여서 뭐라 쓴다? 시도라고 쓴다. 이건 알아야 되고. 특별시 밑에 기초 뭐가 있습니까? 구가 있고.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어요? 구도 있고 군도 있고. 특별자치시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특별자치도 밑에는 없어요. 도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시하고 군이 있어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좀 약간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밑에 있는 얘들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시, 군, 구를 하고 시, 군, 구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가 도 밑에 있는 이 시가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인지 50만 미만 되는 시인지 50만 이상 되는 시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도시 그러고 50만 미만 되는 시는 그냥 시 그럽니다. 시. 그럼 이제 얘가 문제입니다. 얘가. 대도시 그냥 시 그러는데 자 시, 군, 구 그랬을 때 이 시에 대도시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거 따져. 시, 군, 구 그랬을 때 이때 시에 대도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 군수 그러면 이 시장에 대도시 시장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시장, 군수 그랬을 때 이 시장 안에 대도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 그러면 여기 있는 시장하고 이런 군수를 뜻하는 거니까 시장, 군수, 이 군수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대도시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게 공부하면 난해한데 아주 간단해요. 시군구에서 대도시를 빼야 될 때가 있어요. 대도시를 뺄 때는 뭐라 쓰냐? 대도시를 뺄 때는 시 가르치고
대도시는 제외, 그리고 군구. 이러고 물어보면 이 시에는 뭐가 빠졌다고요? 대도시가 빠진 거예요. 이 말이 없으면 어쩐다고? 이 말이 없으면 무조건 들어가요. 대도시 해봤자 기초자치단체밖에 안 돼요. 시장 군수에 대도시가 들어갔습니까? 이러면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빼고 싶으면 뭐라 쓰냐? 시장, 여기에다가 대도시장은 제외, 그리고 군수 이러고 쓰면은 얘가 빠는 거예요. 이 말이 없으면 시군구 안에는 무조건 대도시가 들어갔다. 시장 군수에도 무조건 포함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시도할 때 이 시도에, 이 시에 대도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런 거 물으면 말도 안 되는 질문 하지 말아요. 얘들은 뭔데? 광역인데 광역.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이 시에 대도시 들어가냐 물어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대도시는 밑에 있는 시니까. 이 정도 개념은 잡아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이 도시라는 개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공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도시 개념이 나오는데 도시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 보냐 그러면 책 27페이지 좀 봐보세요. 책 27페이지. 이제 기본 몇 개는 알고 공법을 시작해야 돼요. 책 27페이지 보면 영어가 나오죠. 영어. 자, 1번 읽어봅니다. 체크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1번 광역 도시계, 2번은 도시계, 3번은 도시기본계, 4번은 도시관리계. 자꾸 뭐라고요? 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가 도시냐? 도시. 하나의 도시라. 보세요. 도시 그랬을 때 도시는 특별시가 도시입니다. 얘는 도시가 아니에요. 광역시가 도시입니다. 얘들은 도시가 아니에요. 특별자치시가 도시고 특별자치도가 도시고 여기는 시하고 군이 도시가 되니까 얘는 도시가 아닌 거예요. 도시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게 도시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란다? 하나의 도시다. 하나의 도시다. 이 개념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쓰지 말고 노트 3페이지 보면은 노트 3페이지에 있어요. 웬만하면 쓰려고 하지 말아요. 웬만하면 쓰려고 하지 말고 노트 3페이지 보면 참고해가지고 도시의 범위 없습니까? 있죠. 도시란 하나의 도시의 범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조, 시, 군 이게 뭐라고요?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 개념을 빨리 깨우쳐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 이제 국토계획법, 부동산 공법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노트 4페이지 펴놓고 시작합니다. 노트 4페이지. 자, 부동산 공법에는 크게 6개 법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하냐? 국계법입니다. 국계법. 이 국계법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국토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용합시다. 국토 이용에다가 얘가 가장 기본적인 방향 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향. 우리 국토를 어떻게 쓸까? 국토 이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법. 이용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한다. 그 말은 듣기 좋은 말로 방향 제시고 제대로 표현하면 규제입니다. 규제. 이렇게 어쩌라고요? 쓰라. 안 쓰면 어쩐다? 처벌한다. 그리고 방향 잡아죠. 그러면 이 법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제1장이 총설입니다. 총설. 목차예요. 목차. 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총설에서 뭘 배우냐 그러면 이 법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배우고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시험에 안 나니까 무시하고 영어 배우고 두 번째 뭐가 나왔어요? 도시계획의 지위 나오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여기서는 행정계획이 몇 개 있어요. 행정계획의 지위입니다. 상하관계 단계.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 그 틀을 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봐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장에서 계획이 나옵니다. 2장에서 계획. 계획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광역 도시계획입니다. 광역 도시계획. 광역 도시계획 밑에서 나오는 계획이 두 번째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이거 읽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도시 기본 계획. 세 번째 나오는 계획이 도시 관리 계획입니다. 광역 도시 계획, 그 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 그 다음에 도시 관리 계획. 광역 무슨 계획? 도시 계획. 무슨 계획? 도시 기본 계획. 무슨 계획? 도시 관리 계획. 도시.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어디가 도시입니까? 아까 했죠. 어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게 도시입니다. 이게 도시. 이게 도시인데 쫙 해가지고 자 똑 자르면
여기까지는 성격이 분명히 도시입니다. 시까지는 성격이 도시. 계획을 만든 뭐라고요? 계획을 만들면 그냥 도시계획, 도시계획. 구는 분명히 성격이 도시가 아니고 범위로 따지면 도시의 범위지만 성격으로 따지면 얘는 도시가 아니고 비도시라고, 비도시. 군에서 계획을 만들면 근다고 비도시 계획 이런 거 쓸 수는 없어요. 시골 계획 이런 거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이니까 명칭 뭐냐? 군이다, 군. 그래서 얘는 그냥 군계획입니다. 군계획. 시에서 만든 무슨 계획? 도시계획. 군에서 만들면 군계획. 시에서 만든 뭐라고요? 도시기본계획. 군에서 만든 뭐라고요? 군기본계획. 시에서 만들면 도시관리계획. 군에서 만들면 군관리계획. 읽을 때 도시, 군, 기본계획. 엉터리, 엉터리. 그러고 읽는 게 아니라는 얘기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군이면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 내용들이 안 돼 있다 그러면 합격해서 업을 못해요, 업을. 누가 앞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려면 내용 우리가 찾아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내용들 갖다 필요했을 때 법을 못 찾아가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내용 먼저 알아놓고, 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이고요. 3장이 개발입니다. 3장이 개발에 관한 사항인데 2장이 계획이고 3장이 개발이다. 먼저죠, 먼저. 우리가 뭐래요? 선, 계획, 나중에 뜬다고요? 후 개발. 이 전국에 있는 이게 지금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 군 이게 뭐라고요? 하나의 도시. 그거를 다 더하면 뭐가 돼요? 전국이 돼요, 전국. 전국에 있는 도시에다 먼저 뭘 만들어 놓고 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 계획에 의해 어쩐다? 개발한다. 그렇게 해서 뭐하게? 계획에 맞춰서 개발해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어요. 국토계획법이 왜 탄생합니까? 난개발 방지. 이것 때문에 이 법이 탄생하니까. 조금 있다가 왜 법명칭이 이게 되고 왜 이 법이 나온가를 설명할 테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때문에 나오면 이해 때문에 난개발을 맡겠다고. 그럼 먼저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다고요? 부동산 공법 한다고. 부동산 공법이 뭐라고요?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 그러면 부동산에다가 각종 규제를 하는데 규제 대상이 뭐냐? 규제 대상이. 규제 대상 그러면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규제할 거냐. 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 행위나 보존 행위. 그냥 바라보는 거는 보존인 거예요. 산이 있다 그러면 산 바라보는 건 보존하는 거예요. 산 깎는 건 개발하는 거예요. 어떤 거 규제할까요? 보고 있는데 보지 마.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뭐 한다고요? 깎는 거. 개발을 규제하지 보존을 규제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온 게 개발이 나옵니다. 개발이 뭡니까? 부동산에 대한 규제 대상이 뭐라고요? 규제 대상이 개발이다. 그럼 먼저 어떤 게 개발인가? 규제 대상인가? 그것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 배우냐? 어떤 행위를 개발 행위라고 하냐? 개발 행위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앞전에 했던 분들은 암기되어 있을 것이고 개발 행위? 아니 개발 그럴 때 지구 다니고 개발 행위 그러면 예, 개발 행위는 건, 물, 토. 처음 온 분들은 늦었지만 어차피 암기할 거 빨리빨리 해야 돼요. 건, 물, 토.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물건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덕 채취, 토지 분할. 이 행위를 우리나라에서는 개발 행위. 우리나라는 부동산에다가 건물, 이 행위를 했을 때 국가가 규제한다. 이 행위가 아니면 규제를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런 행위를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개발 행위는 개발은 법에서 하지 마라 그래. 금지 그래. 금지. 항상 금지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절대 금지가 있고 절대가 있으면 상대 있는 거요. 절대 금지는 절대 하지 마요.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경우도 해제를 할 수 없는 금지. 할 수 없는 그게 절대 금지고 상대 금지는 일단 하지 마 딱 해가지고 법에서 기준을 딱 맞추고 이 기준만 맞추면 해도 괜찮아. 해도 괜찮아. 금지를 갖다가 풀어주는 거, 해제하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허가라고 해요. 허가. 허가를 받으면 금지가 풀리니까 해도 괜찮다는 얘기요. 일단은 개발행위는 하지 마. 안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고 싶은데 그럼 어쩌라고요? 금지를 풀어. 금지. 금지를 푸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허가라고 한다. 어떻게 허가 받습니까? 허가받기 위한 절차를 배운다 이 얘기고 허가 절차를 배우고 세 번째 자 개발을 안 하면 관계없는데 여기 산이 있어요. 산 이러고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산 개발 않고 그냥 산입니다. 산 그냥 산이면 평소에 산에 사람이 갑니까 안 갑니까?
산에 가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등산객 빼고, 신만이 빼고, 데이트족 빼고, 산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산에 도로가 필요합니까? 학교가 필요합니까? 공원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산을 깎읍시다. 깎아가지고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러고 건축물을 건축합시다. 도로가 필요합니까? 하죠. 학교는, 공원은, 주차장은. 개발을 안 했으면 필요가 없는데 개발하니까 도로가, 학교가, 공원이, 주차장이.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럴까? 그런 걸 보고 뭐라 합니까? 기반시설입니다. 저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설치할 건가?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이렇게 세 가지 배운 거예요. 이게 끝나면 제4장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제한이 나오는데 이 제한이라는 것은 토지거래 제한입니다. 토지거래 제한. 우리 국토가 이 말 하는데 이 특정적 여기에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 지가 급등한다. 그럴 우려가 있다. 가뜩이나 땅도 작은데 이러면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면 효율적 이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런 데서는 실수요자만 땅을 사게끔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합니다. 저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하고 이 안에서 뭐 할 때는 토지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실수요자인가 아닌가 판단해서 실수요자가 아니면 허가를 안 해준다는 얘기요. 그래서 허가를 받으세요. 어떻게 허가 받을까요? 그 절차를 배워보자는 얘기고 이런 상태에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자, 이 땅을 팔겠다. 갑이 누구한테 파냐? 을한테 팔겠다. 허가권자는 누굽니까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누구? 노원구청장. 노원구청장한테 둘이 가가지고 구청장님 우리 땅 사고 팔고 하는데 허가 좀 해주세요. 그럼 구청장은 뒤에 있는 을이 투기꾼이면 허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투기꾼이 아니면 허가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은 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땅인데 물어보세요. 이 땅인데요. 그러면 구청장이 먼저 가서 이 땅을 봐가지고 이 땅은 우리가 그 말은 국가가 공적인 용도로 쓰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되면 내가 먼저 산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선매 그러죠. 그래서 무슨 제도 배우고 선매 제도를 배우고 그 세 가지 제도 배우고 이것 말고도 5장 기타 해가지고 첫 번째 무슨 제도가 있냐 그러면 시범도시라는 제도 있습니다.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 만들자. 시범도시. 이 제도가 있고 두 번째 남의 땅에 들어가는 거. 타인 토지 출입. 남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 들어가는가. 그 절차 배우고 세 번째 이제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 청문. 뭔가 분리구조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변명할 기회를 준다. 이게 청문입니다. 이게 국토계획법 흐름이니까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사주합니다. 사주. 국토계획법 가지고 강의 몇 주 합니까? 사주합니다. 몇 문제 나옵니까? 12문제 나옵니다. 12문제 나오면 최소 8에서 9문제는 맞춰야 돼요. 우리가 앞전주에 주택법을 하루에 끝냈죠? 주택법 하루에 끝냈는데 주택법은 몇 문제 나옵니까? 7문제. 하루에 끝내죠. 몇 문제만 맞춰요? 4문제. 국토계획법은 12문제. 별로 이걸로 따지면 2주에 끝내야 되는데 이거 2주에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국토계획법이 기준이 돼가지고 나머지 법이 거기에 맞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자세히 해야 되는 거고 국토계획법이 무슨 법이냐 그러면 저기 부산에 가게 되면 부산에 가면 이런 애가 있습니다. 이한영이라고 이런 애가 있는데 얘가 지금 6기니까 3년 전에 합격했는데 합격을 딱 하고 서울 와가지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 있는데 내가 이제 합격 때 했고 중개도 해야 되는데 내가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무슨 책을 봐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책을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을까요? 니 다 배웠다. 아니 안 배웠어. 안 배웠으니까 지금 하려고 한다니까. 니 다 배웠다니까 내가 나한테 설명 다 해줬다니까. 뭘 배웠는데요? 이겁니다. 이거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가지고 여러분들은 토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전부 다 이것은 땅에 대한 법. 국토계획법 내용 뭐 웬만큼 하면 토지에 대해서 웬만큼은 남한테 설명해 줄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은 이 앞전에 했던 주택법으로 따지면 주택법 분량의 얘는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국토계획법은. 사주하니까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 안 많아요. 단지 문제가 전범위에서 다 나니까 전부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주택법은 띄엄 건너뛰면서 설명한 거고 시험 위주로만 간 거고 그러니까 분량 그렇게 많은 법 아닙니다.
근데 국토계획법이 안 돼 있으면 공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길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4주 동안 공부해야 되니까 이 목차가 머리에 안 들어있으면 3주쯤 가게 되면 뭐 하는지를 몰라요. 집에서 반드시 써가지고 머리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토계획법 흐름입니다. 이 책이 이 흐름에 맞춰서 그대로 나온다 얘기니까 이걸 갖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3월 달에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여기까지요. 이게 큰 내용들만 처음 하는 이 부분하고 그 전에 1월 달부터 했다는 분들은 노트 4페이지 통째로 넣어야 돼요. 통째로. 4페이지. 두 번째 듣는 분들이 이거 써보면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4페이지를 통째로 써서 넣는 거고 오늘 처음 하는 분들은 써도 몰라. 이거 써도 모르니까 목차 틀 잡아야 되니까 목차만 써보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시작을 합니다. 우리 책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책 24페이지 보면 24페이지에 1절 총설 해가지고 책 24페이지 정신 챙기고 자 1절 총설에서 1번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은 국토계획법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딱 읽어보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국토계획법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시고 26페이지 2번 보면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 법 목적인데 시험에 안 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공공복리 정진. 그리고 보지 말고 공공복리 정진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큰 3번 X, 큰 4번 X. 그 다음에 옆에 2절 보면 용어정입니다. 용어정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오늘은 광역도시계획, 2번 도시계획, 3번 도시기본계획, 4번 도시관리계획, 5번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14번 국가계획.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의 지위를 알아야 돼요. 위치가 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건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노트 5페이지 보면 있으니까 5페이지 보면서 그냥 여러분 차분히 보고만 있어요. 설명을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노트 5페이지 보면 이런 그림 하나 있습니다. 이런 그림. 이게 지금 국토입니다. 국토. 국토를 제가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하나하나 도시로 나눠봤어요. 하나하나 도시로 나눠봤더니 자 도시는 특별시도 있고 아까 봤듯이 광역시도 있고 특별자치시도 있고 특별자치도도 있고 시도 있고 군도 있고 나머지 전부 다 뭐라고? 하나의 도시다. 자 특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지사가 여기 있는 시장이 여기 있는 군수가 여기 있는 시장이 여기 있는 군수가 전부 다 하나하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하나의 도시를 어떻게 만드는 게 전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가 될까? 그래서 이 하나의 도시를 꾸밀 때는 1년, 2년, 3년, 몇 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년 봐요. 2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도시에 대한 멀리 보니까 장기 그럽니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앞으로 20년 뒤까지 우리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방향 제시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도시 기본계. 도시를 만들 때 기초하고 근본이 된다고 해서 도시 기본계. 이게 만약 군이다 그러면 군 기본계입니다. 군 기본계. 일단은 대상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대상 도시가 하나다라는 거 알고 도시 기본계획의 중요성은 3월달까지만 설명하고 5월달은 바쁘니까 설명 안 해요. 도시 기본계획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도시 대부분 도시는 2000년도에 대부분 만들어가지고 20년 단위 계획이니까 얘가 2020년을 바라보면서 만든 게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2020 계획 세종시 같은 세종시는 2030 계획입니다. 빠른 도시들이 30년까지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 도시가 2020 계획인데 자 2000년 때 이 도시 봤더니 이 도시 인구가 몇 만이냐 예를 들어 인구가 50만이다. 하나의 도시 인구 50만이면 도시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인구 50만이면 대도시지만 서울은 몇 만입니까? 서울은 1000만에서 줄이려고 지금 한 900만 됩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 무슨 얘기. 서울이 1000만 좀 넘어갔다가 지금 많이 줄였어요. 지금 많이 내보내가지고 지금은 1000만이 좀 안 될 텐데 제가 아침에 오면서 지금 그 박원순 시장하고 통화했더니 정확하게 932만 4683명이 돼요.
통화 안 해봤죠? 저는 통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0만이 안 되는데 인구 50만이면 이 도시는 큰 게 아니에요. 도시는 50만이면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이 도시를 관리하는 시장이 내 도시는 몇만을 만들겠다? 150만을 만들겠다. 평택 생각하면 돼. 평택. 평택 인구가 몇 만인데? 30만인데 몇만 만들겠다? 20년까지 120만 만들겠다. 그러면 자 30만이 50만이 150만 된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인구 50만일 때 이게 하나의 도시 땅 면적이면 50만일 때 지금 이만큼 해가지고 자 이만큼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되는 게 시가지. 나머지 뭐라고? 논바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자 도로가 이러고 딸랑 큰 도로는 이렇게 두 개만 있다가 합시다. 예를 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인구 몇만 된다고? 150만. 150만 되면 자 이 도시의 이제 향후 주택 문제는 자 교통은 환경은 문화는 교육은 뭐는 해가지고 그 도시 발전에 대한 특정 면이 아니고 모든 면입니다. 모든 면. 부문별 계획인가요? 종합계획인가요? 종합계획입니다. 모든 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좀 있으면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특정 면이 아니고 모든 면에 대한 방향 제시한다. 그래서 자 인구가 50만이 150만 된다. 그럼 일단은 50만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으니까 이게 몇만 된다? 150만. 몇 배 늘려야 된다? 3배 늘려야 된다. 그러면 이 계획이 몇 년짜리 계획이다? 20년짜리 계획인데 대부분 도시는 5년 단위로 나뉩니다. 5년 단위로. 대부분 5년 단위. 5년 단위 하게 되면 몇 가지 되겠어요? 1. 20년을 5로 나오면 몇이 됩니까? 4죠. 4다 그 말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4년으로 나눈 도시는 5단계로 나누는 거고 세종시는 3단계로 나누는 거 급하니까 거기는 도시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대부분 5년으로 나누면 4단계까지 나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 이 상태에서 이 도시 예상대로 인구가 늘어나면 얘를 갖다 몇 배로 키워야 돼요? 3배로. 어디를 먼저 늘어날까? 이 계획이 다 나와요. 제일 먼저 이 부분을 갖다가 이만큼 늘리겠습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균형 있게 남북 균형 있게 이 부분 늘립니다. 이걸 갖다 2단계입니다. 자 이쪽 늘리겠습니다. 이만큼 해가지고 3단계. 여기 이만큼 늘립니다. 4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규모를 얘보다 3배 이상 키워내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가 먼저 개발이 되면 이게 무슨 개발이면서 인구가 몇만 들어가가 그런 게 다 나와요. 이런 지역이 도시기본계획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용도 구역에는 용도 구역 종류 뭐 있어요? 개시, 수도. 시가 뭐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뭐가 있냐? 시가화 예정구역이라 가지고 여기가 시가와 예정. 조정이 아니고 뭐라고? 예정. 앞으로 이 도시 개발될 때가 여기라고. 이 표시가 이미 다 돼 있다는 얘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먼저 개발되고 우리 계획대로 이게 인구가 늘어났을 때 늘어나면 여기 개발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그러면 딸랑 도로 들어가지고 택도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계 어느 도로가 먼저 나오냐? 여기 먼저 개발하니까 이 도로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이 도로 나오고 세 번째 이 도로 나오고 네 번째 이 도로 나오고 이렇게 도로 계획이 다 나와요. 그 교통에 관한 사항 보게 되면 우리 도시 지금 도로가 딸랑 2개 있다 그러면 교통만 해가지고 이게 다 나옵니다. 현재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확장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우리가 몇 차선이니까 몇 차선으로 이걸 확장할 것이고 도로를 갖다 어디에다 어떻게 얼마만큼 만들어 놓을 것이고 이 계획이 기본 계획 보면 다 나와요.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앞으로 이 도시 발전하겠다 정보 아닙니까? 정보. 앞으로 어디 개발한다? 여기 개발한다. 도로가 어떻게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온다. 근데 혼자 잘났다고 여기 사가지고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2020년까지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뭐를 보고? 기본계획을 보고. 그 지역이 개발이 되는가 안 되는가? 누군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것은 방법은 이 공부는 왜 합니까? 그러면 자격증 따가지고 취업해가지고 돈 벌든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내가 원체 부동산에 많으니까 내 부동산 관리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내가 돈 많으니까 내가 직접 난 사러 다니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다양한데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은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토지를 볼 때는 제일 먼저 뭘 보냐 그러면 국토종합계획 처음 범위가 아니까 설명 안 해요. 나중에 6월달에 한번 할 거예요. 제일 먼저 국토종합계획 보면
국토종합계도 20년 계획이니까 이 전체를 무슨 권, 무슨 권, 무슨 권, 무슨 권. 큰 도로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게 국토종합계획이고. 이걸 딱 놓고 봤더니 앞으로 20년까지 여기가 유망하네 그러면 이 도시 뭘 보고? 기본계획 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기본계획 보면서 그 도시에 항상 우리는 도는 뭐 따라서 흐른다 그래요? 도는 뭐 따라서? 길 따라서 흐른다 그러니까 도로가 뚫혀야 뭐가 간다니까? 돈이 간다니까 돈이. 그럼 앞으로 도로가 어디에 결여되는가? 그 내용들이 기본계획 보면 귀신같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이 도로 확장하면 현재 4차로인데 8차로 확장한다. 시기 언제?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고 기본계획에는. 그래서 기본계획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기본계획을 만약에 이걸 서점에서 판다 그러면 이거 서점에서 판다 그러면 성경책보다 더 많이 팔렸을 거예요. 완전 이것은. 근데 서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본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기본계획 만들어가지고 도시민에게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며칠 이상? 30일 이상 보여주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봤다 그러면 이상한 쪽 머리 쓴다니까요. 전부 다 투기가지 투기. 만들어 놓고도 보는 게 싫어요. 국가에서는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앞으로 저기가 개발되는구나. 이 생각만 해야 되는데 그래? 들어가야지. 야 빨리 와 빨리 와. 이게 된다. 이래서 싫다 보니까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볼 수는 있어요. 공개해가지고.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가게 되면 인터넷 홈페이지 가가지고 우리가 이게 만약에 저는 좋은 게 영인권인데 나중에 여러분 영인권 한번 봐보세요. 영인시청 딱 치면 영인시청 딱 치면 전화부 대표 딱 나오죠. 거기 가가지고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찾으면 늦어요. 인터넷 홈페이지 딱 켜놓고 자 영인시청 들어가 놓고 그 다음에 영인시 전화 딱 합니다. 대표번호 딱 나옵니다. 전화 딱 해가지고 영인시 기본계획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가씨는 기본계획 몰라요. 예? 도시계획과 바꿔줄게 바꿔주는 거예요. 전화 바꾸면은 영인시 기본계획 궁금해 전화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계획 뭐가 궁금합니까? 나 영인 시민인데 어떻게 알겠어? 그 사람이 모르지. 영인 시민인데 앞으로 우리 영인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떻게 개발된가 궁금하니까 보고 싶다. 방향 좀 보고 싶다. 기본계획 보고 싶다. 어디 있냐 그러면 어디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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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4번 클릭하면 기본계획 쫙 나온다. 그 부분 한번 봐봐라는 얘기야. 기가 막히게 잘 됐죠. 영인시. 영인시는 지도를 딱 놓고 영인이라는 도시가 지금 이만큼 돼 있다 그러면 색깔로 표시해가지고 색깔로 이렇게 지금 노란색이 이렇게 노란색이 이러고 있다 그러면 자 노란색은 뭡니까? 기개발지 있어요. 기개발지. 이렇게 지금 이게 무슨 색이에요? 이게 청색입니까? 청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청색은 뭐냐? 개발 제한지 개발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얘는 이제 황색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했다. 딱 해서 이것은 개발 예정지.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이 4가지 있어요. 4가지 해가지고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영인시가 어디가 개발이 돼 있고 어디가 안 돼 있고 앞으로 어디 개발할 것이고 어디 개발할 것이고 이 내용이 전부 다 표시되어 있다고. 여기에다 뭐를 붙여? 도로를 붙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도시가 어디가 개발된가 안 되는가 궁금한 것은 기본계획을 보고 그리고 명색에 하나의 도시에서 중개한다는 사람들이 그 도시 기본계획을 안 보고 중개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중개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는 99%는 안 봅니다. 99%는 안 보고 보면 좋은데 안 봅니다. 왜 안 봅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 수업 시간에 배우긴 배우는데 이런 게 책자로 나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그 책자를 본인이 봐야 되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 시중에서 안 판다니까 어째야 된다니까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출력을 해가지고 출력해서 만드는데 이게 지금 보다시피 이게 칼라의 흑백이요? 칼라죠. 나 돈 아껴야지 흑백을 하게 되면 왜 만듭니까? 만들지 말아야지 이것은 차에 들어가서 그때 봐야지. 칼라 복사하니까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20만 원 넘어요. 혼자 하게 되면 칼라 복사하게 되면 장당 400원 이러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도시에서 같이 있는 분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만드는 게 좋습니다. 100명만 모인다 그러면 100명 모이면 3만 원, 4만 원까지 다운돼요. 20만 원 들어가는 게. 우리 인원이 작아서 우리는 못 뭉쳐요. 그러면은 만들지 말고 가서 봐요. 자꾸 들여다봐요. 들여다보게 되면 기본계획은 뭐가 좋냐 그러면 저런 내용도 좋지만 평소에 우리가 안 쓰는 단어들이 이 단어가 되게 고급스러운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고급스러운 단어가 엄청 많아요. 우리 평소에 안 썼던 단어들. 한글인데도 말하면 좀 있어 뵌다고.
이런 걸 익혀가지고 말하면 우리가 좀 괜히 좀 있어 뵌다고. 사람에 맞춰가지고 상대를 해야 되니까 농사 짓다 온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양복이건 맞춰서 해야 되니까 자꾸 봐가지고 그런 단어를 좀 익혀놓으면 좋습니다. 남보다 말할 때 훨씬 더 흡입력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도시 기본계획이니까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개발되는가 궁금하면 뭘 보라고요? 그 도시 기본계획을 보면은 됩니다. 책자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해도 하나의 도시가 나름대로 발전돼 가다가 특히 우리 서울 같은 경우 우리가 70년도, 80년도, 90년도 원래 고향이 어디죠? 서울. 네. 이분은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거제입니다. 거제. 거제에서 왜 서울까지 왔습니까? 70년대. 거기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맨 거기만 잡아요. 거기만. 돈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80, 90년대 전부 다 서울로 인서울 해가지고 서울 오면 먹고 살만 합니까? 예, 먹고 살만 해요. 하다가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시골은 그것도 없다는 얘기. 이러다 보니까 서울로 하다 보니까 인구가 너무 많이 유입되는데 서울에서 그 사람들 다 재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문제 나와요? 주택 문제. 서울시가 해결해 못해요? 못해요. 이제 어떨 거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가 발전되니까 하나의 도시 이런 식으로 각종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의 도시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의 도시만 가지고 해결 안 되면 이렇게 둘 이상 되는 도시를 묶어가지고 묶였습니다. 두 개 도시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묶였습니다. 이러고 묶어놓으면 두 개 도시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전부입니다. 전부. 이러고 묶어놓으면 네 개 도시 일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 이상 되는 도시입니다. 둘 이상 되는 도시 이거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요? 광역계획권 그럽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라는 광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반드시 둘 이상 도시 둘 이상 되는 도시라는 말이 없으면 광역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둘 이상 되는 도시 묶어서 광역계획권이라고 명칭을 정해놓고 광역계획권에 대한 똑같은 말 하죠. 이제 묶어가지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묶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하는 게 이 계획을 보고 먼저 나오는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대상 도시가 얘는 둘 이상 되는 도시. 기본계획은 하나하나의 도시. 뭐만 제시한다고요? 방향만 제시한다. 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할 것이다. 순서를 놓고 뭐가 위입니까? 광역이 위고 기본계획이 아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시험 문제 광역이 위고 기본계획이 아래고. 광역도시계에서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방향제시. 기본계획 만들어 나가자 방향제시. 자꾸 얘기하지만 올해 지금 2015년도는 올해 반드시 합격해서 나가는 이유. 합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제가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수업하고 다니는데 학원마다 주간만에 전부 다 마감입니다. 마감. 강의실이 넘쳐가지고 금요일 갔더니 한 20명 서 있고 오늘 지금 오전 수업하는데 강의실 빡 차가지고 한 사람 문 빼곡 내려갔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어쩔 가버리고 우리는 한 자석이 우리는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데 한 70명 정도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몇 명 남았고 300명 남아 있고 전국 방송이니까 이게 올해 합격해야만 뭐 한다고요? 개업한다고 개업. 중개에서 관심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학원에 지금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인원이 훨씬 많을 거라고 경쟁률도 치열할 것이고. 근데 우리는 경쟁률이고 말고 없어요. 몇 점만 맞추면 되니까? 60만 맞추면 되니까. 그러니까 올해 강의한 선생님들도 특히 신경을 좀 더 쓸 것이고 평소에도 많이 썼지만 좀 더 쓸 것이고 보내야 되니까 이거. 그러면 이게 지금 좀이라도 관심 있어가지고 자격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먼저 계획을 만들죠. 나는 몇 년 때 2015년 때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2015년 때 반드시 공부해서 중대학 취득할 것이다. 집에 앉아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앉아서 취득할 것이다. 취득이 됩니까? 택도 없죠. 어찌해야 돼요? 학원 나와서 끊고 책 사고 공부해야 돼요. 둘이 백날 떠들어봐라 된가 이런 얘기요. 둘은 뭐 한다고요? 할 것이다. 그러지 말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도시에 대 이 내용을 하나하나 도시에 구체적으로 정착시키자. 말로 그만 또 실천하자. 아까 기본계획이 자 우리 도시 도로계획
언제부터? 2015년부터 18년까지 기본계획이 딱 나와요. 도로 결정했다가 아니고 앞으로 이거 도로 만들 것이다. 만들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서 어쩐다고요? 도로 만들 것이다 했어요.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 시기 딱 되면 관리계획 가가지고 과연 도로가 필요하냐? 필요하네. 그러면 관리계획이 딱 뒤따라 가가지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도로 결정을 딱 합니다. 이제 도로라고 결정고시하고 뭐가 됐어요? 도로 부지가 된 거예요. 결정고시 딱 하면 도로가 꿈틀꿈틀 잘합니까? 홍사해야 됩니까? 해야죠. 여기서 여기까지 뭘 만듭니까? 도로 공사한다. 뭐까지요? 사업까지 직접 한다. 이렇게 해야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방향 잡으니까 얘가 완전 직접 한다고. 이러기 위해서 만든 계획이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요? 얘가 도시관리계획이요. 도시관리계획. 군에서는 뭐라고요? 군관리계획. 둘이 방향 제시하니까 방향 제시한 걸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방향 제시한 내용들을 하나의 도시에다 그대로 정착시키는 거예요. 이 방향 제시한 걸 그대로 정착시키겠다. 이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관리한다, 꾸민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러고 나옵니다. 하나의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물어보면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이 뭘 잡고 방향 잡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럼 얘는 한다니까 가가지고 관리계획이 둘이 집행, 둘이 결합이 돼가지고 비로소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더해서 뭐라고 하냐?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 군으로 가면 뭐라고요? 군계획. 자, 도시계획은 뭘 보고 도시계획을 하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도시계획이다. 지금 이런 게 지금 시험 문제예요.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얘가 방향 제시하면 관리계획이 정착하는데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도시를 만드느냐 이게 도시관리계획 내용입니다. 어떻게 만드냐 해가지고 그 내용이 몇 개 있어요? 6개. 이 6개 내용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자, 6개 1번에 뭐가 있습니까? 1번에 뭐가 있으면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지정, 변경. 앞전에 공부했던 분들은 암기돼 있어야 돼요. 이번에 처음 하는 분들이 빨리 따라야 돼요. 두 번째,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은 뭐가 있어요? 개발지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정보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개, 시, 수, 도. 세 번째 뭐가 있고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기 얘기요. 네 번째,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고, 다섯 번째, 도시개발사업이 하나의 도시 일부에다 신도시 만드는 거, 정비사업이 하나의 도시 일부에다 재개발하는 거.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5번이 가게 돼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보고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설명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도시가 꾸며졌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2008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다음부터 도대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살아나지 않는 거고 하나의 도시가 이러고 있고 여기에 구시가지다 그러면 구시가지 개발한 거하고 신시가지 개발한 거하고 돈이 어디가 덜 들까요? 신시가지가 땅값이 덜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데만 이러고 개발하다 보니까는 자꾸 이러고 개발하니까 구도시 상권이 이렇게 자꾸 뺏겨요. 구도시가 자꾸 구도시가 쇠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시를 갖다 어떻게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하자. 대규모로 택지 조성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폐지는 안 했지만 그렇게 어쩐다고요? 구도시 살린다. 그러고 했는데 살았네 안 사네. 안 사니까 완전 뭔가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나오는 게 6번. 6번은 써야 될 적이 없으니까 6번 뭐가 생겼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리고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따라 쓰면 됩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뒤에다 뭐라 써요? 계획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한시적으로 5년만 쓴다 해서 5년만 한시적으로 쓰고 그러면서 자 입지규제 최소 그다음에 뭐라고요? 구역이죠. 구역. 이 구역하고 같냐 다르냐 물어보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이 구역하고 똑같은 겁니다. 용도 구역이니까 1이 들어갑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용도 구역에 글자만 구역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글자는 구역이요. 용도구역은 아니요.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보호구역, 도시정공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설명은 여기서 해준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6가지를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니까 6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반드시 암기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먼저 배운 게 광역도시계 지금 뭐 배웠는가? 광역도시계, 도시계, 기본계, 관리계 배웠어요. 잠시 쉬고 지구단위 계획 배우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배우고 국가계획 배우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지우면 돼야 안 돼요? 지우면 안 되게 설명 안 끝나서 지우면 안 됩니다. 잠시 쉬고 다시 합시다.